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친 몸으로 이불 속에 파묻히고 싶으신 적 없으신가요? 놀랍게도 조선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피로와 무거운 새벽을 마주하며 버텼어요. 이 고된 하루 이야기는 당신의 내일에 여유를 주는 지혜를 속삭여 줄 거예요.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 속 평화로운 숨결에 몸을 맡겨보세요. 어둠이 아직 세상을 삼키고 있는데 멀리서 날카로운 닭 울음소리가 산맥을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부드러운 새벽 안개 속에서 칼날처럼 예리하게 배어오죠. 당신은 지금 조선시대 시골 마을, 한적한 논밭 사이에 자리 잡은 초가집 한 채에 누워 있습니다. 침상은 얇은 요 위에 거친 집단이 깔린 딱딱한 나무 판자일 뿐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의 따뜻한 진동 대신 이 닭 울음은 자비 없이 당신의 잠을 찢어 발깁니다. 5시, 해가 뜨기 전에 차가운 새벽, 현대의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으로 파고들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게 사치입니다. 문득 집 안가득 퍼지는 영희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해가 늦었다. 바깥 공기는 서늘합니다. 발밑에 깔린 흙바닥은 밤새 스며든 이슬로 축축하고 맨발로 밟을 때마다 차가운 감촉이 뼈를 타고 올라옵니다. 창호지 문을 밀치고 나서면 마을 전체가 아직 잠든 듯 고요하지만 저 멀리 동네 어른집에서 이미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닭들은 울음소리를 이어가고 개들은 낮게 으르렁대며 새벽의 경계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졸린 눈으로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합니다. 손잡이는 거칠고 물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한 통을 길어 올리는데 팔 근육이 떨리고 물이 넘쳐 손등을 적시며 아프게 찌릅니다. 이 물은 오늘 하루의 시작, 밥 짓기와 세탁, 가축 먹이로 쓰일 것입니다. 현대의 당신은 뜨거운 샤워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는 게 전부입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며 정신이 들죠. 집으로 돌아오면 이미 부엌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며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공기는 매캐한 제 냄새로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몫은 장작패기입니다. 도끼를 쥐고 나무를 내리칠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저려옵니다. 한 번에 제대로 패지 못하면 나무가 튕겨나와 발을 스치며 아픕니다. 이 작업은 30분, 어쩌면 1시간. 현대 커피 머신 대신 이 땀과 고통이 아침 식사의 대가입니다. 불꽃이 춤추듯 피어오르는 화덕 앞에서 당신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연기를 들이마시며 버틴다. 눈물이 핑 돈다. 이 연기는 폐 깊숙이 스며들어 기침을 유발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아침밥이 늦으면 가족 전체가 굶을 테니까요. 식탁에 앉을 무렵 마을의 계란 다짐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네 어른, 향약의 우두머리가 마을 회관으로 향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두 모이라, 오늘 일과를 정한다. 당신은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급히 밭으로 달려갑니다. 논두렁은 진흙으로 미끄럽고 발이 푹푹 빠집니다. 해가 이제야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습한 바람이 옷을 적시고 모기떼가 팔을 물어뜯습니다. 당신은 호미를 쥐고 풀을 베어야 합니다. 한 포기, 한 포기, 허리가 아프고 손등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당신은 10분 만에 포기할 테지만 여기서는 이 일이 하루의 70%를 차지합니다. 오전 6시 아직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요. 이제 잠시 멈춰서서 이 새벽의 리듬을 되짚어보죠. 조선시대 마을 생활은 유교의 엄격한 계급과 향약 제도로 짜인 시계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바처럼
백성들은 새벽 5시 닭 울음 계명을 신호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한 계명법의 일부였죠. 임금의 명령으로 전국 마을에 설치된 계시대에서 닭이 울리면 모두가 즉시 노동에 투입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업 중심의 조선 경제는 철저한 시간 관리로 버텼습니다. 한 해 수학이 백성의 생존을 좌우했으니까요. 현대인인 당신의 스마트폰 중독은 이 리듬을 무너뜨릴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 성인은 7배달시간 수면을 필요로 하지만 조선 농민은 월 6시간으로 버텼습니다. 그 비결은 단잠과 조기 취침이었죠. 밤 9시면 촛불을 끄고 잠들었으므로 새벽 기상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늦은 밤 유튜브와 카페인 때문에 수면 리듬이 엉망입니다. 조선 마을에 떨어진 당신은 첫째 날 닭 울음에 화를 내며 다시 잠들려 할 겁니다. 그랬다간 향액의 처벌이 기다립니다. 마을 규약서에 적힌 대로 게으름은 공개 매질이나 추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동국 새시기에는 마을 어른이 게으른 이를 꾸짖는 장면이 생생히 묘사돼 있죠. 공공연한 수치심이 가장 강력한 규율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생, 물은 한정되고 변소는 구덩이뿐입니다. 새벽 물 기르며 오줌 누는 소리가 들려올 테죠. 현대의 플러시 화장실 없이 파리떼와 냄새 속에서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논에서 호미질을 하다 보니 오전 9시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며 등줄기를 적십니다. 땀이 눈에 들어와 따갑고 입안은 바짝 말라갑니다. 근처에서 이웃 아낙네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당신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립니다. 가축 우리로 가보니 돼지들이 먹이를 기다리며 괴로움을 토합니다. 먹이통에 찌꺼기와 풀을 섞어주는데 손이 더러워지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이 모든 게 오전 10시 전입니다. 점심은 아직 멀었고 배가 고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휴식은 사치. 마을의 공동노동이 시작되죠. 도로 정비나 제방 쌓기. 모두가 모여 삽과 괭이를 들고 흙을 나릅니다. 무거운 흙덩이가 어깨를 누르고 먼지가 목구멍을 막습니다. 이 노동의 비밀은 곶감이었습니다. 마른 고추나 곶감을 씹으며 허기를 달래는 거죠. 단백질과 비타민이 든 이 간식이 조선 농민의 생존 키트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조선 백성의 일일 칼로리 섭취는 2005kcal 정도로 현대와 비슷했지만 분배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노동으로 1000kcal를 먼저 소모한 셈입니다. 당신의 아침 커피 한 잔으로는 버틸 수 없죠. 게다가 계절별로 달랐습니다. 봄철 모내기 때는 새벽 4시 기상, 겨울엔 6시, 농정전서에 상세히 기록된 이 일과는 기후변화에 적응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마을 깊숙이 들어가 보니 이제 공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집 마당에서 세탁이 시작됩니다. 큰 나무통에 물을 채우고 때 묻은 옷감을 두드립니다. 젖은 옷이 팔을 때릴 때마다 뼈가 울립니다. 비누 대신 재와 물로 세탁하니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수다를 떨며 하루 소식을 나눕니다. 어제 서울에서 전쟁 소문이. 하지만 당신은 지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던 손이 이제 호미와 도끼에 물집투성이. 정신적 피로가 쌓입니다. 조선 마을은 휴식 없이 12시간 노동. 연구에 따르면 현대 사무직인은 8시간 근무 후 번아웃이지만 그들은 공동체 의식으로 버텼습니다. 향약 모임에서 술 한 잔, 노래 한 소리. 하지만 첫째 날 당신은 그걸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오후로 접어들며 태양이 머리 위를 달칩니다. 논두렁에서 휘청이는 당신의 발걸음. 멀리서 또 닭 울음이 들려옵니다. 낮에도 울죠. 노동의 신호로. 이 마을의 리듬은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달이 뜨기 전까지 노동, 그 후 휴식.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천명지교,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는 삶. 임진왜란 후 재건시대 이 규율이 백성을 살렸습니다. 당신의 수면인 습관은 여기서 치명적. 첫째 날, 오전 중에 쓰러질 테죠. 탈수와 근육통, 정신적 충격으로 이제 상상 속에서 눈을 감아보세요. 그 차가운 새벽물, 매캐한 연기, 진흙탕론. 조선 마을의 아침은 현대의 당신을 무너뜨리는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생명의 끈질김, 그 깊은 지혜가 오늘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다 보면 깊은 잠이 찾아올 겁니다. 새벽의 닭 울음이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려오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햇살이 쏟아지는 논밭 한가운데 당신의 발이 지늘게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허리가 쑤시는 고통이 밀려오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한 포기 풀이라도 빼내지 않으면 올 겨울 가족 전체가 굶주릴 테니까요. 이곳은 조선의 전형적인 마을, 천국 같은 풍경 속 지옥 같은 노동의 현장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논의 주인공,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해가 솟을 무렵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아직 어스름한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집안은 차가운 이슬 냄새로 가득합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장작불을 피우며 쌀을 씻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은 벼베기 날입니다. 농화로 향하는 길, 발밑에 축축한 흙이 스며들고 공기 중에 풀잎의 신선한 향이 섞입니다. 하지만 곧 그 향은 땀 냄새로 뒤덮일 것입니다. 논에 도착하면 허리춤에 낫을 차고 물에 발을 담급니다. 차가운 물이 발등을 적시며 상쾌함을 주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곧 태양이 하늘을 지배하며 불꽃처럼 내리쬐입니다. 당신은 허리를 숙여 벼 이삭을 하나하나 베어야 합니다. 한 줄, 또 한 줄. 손잡이에 맺힌 굳은 살이 터지며 피가 배어나오고 등허리가 불에 타는 듯 아픕니다. 주변 농부들의 헉헉거리는 숨소리, 물장구 치는 소리가 리듬을 이룹니다. 16시간, 그것도 쉬지 않고. 현대의 헬스장 근육으로는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보죠. 조선시대 농업은 국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참핀 92년부터 1910년까지 500년 넘게 백성 80% 이상이 농민으로 살았습니다. 벼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조세의 기반, 왕조의 안위를 지탱하는 제1작물이었죠. 한 해 벼 수확이 실패하면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왕조는 반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임진왜란 후유증으로 기근이 들자 수많은 농민이 도망쳤습니다. 정부는 수전법을 강화해 논을 확대하고 공법을 통해 공동노동을 강제했습니다. 당신의 그 한 번의 게으름은 가족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배기 작업이 끝나면 벼를 묶어 말리기입니다. 논둑에 펼쳐진 황금빛 이삭들이 바람에 살랑입니다. 하지만 휴식은 없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뜨면 땀이 비처럼 흘러 눈을 찌르고 입안은 바싹 마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일입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논을 빠져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어깨는 낫 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마을 길목에서 이웃들의 피곤한 인사가 들려오지만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올해 수확이 얼마나 될까? 조세를 낼 쌀이 남을까? 집에 도착하면 이제 저녁 준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전쟁입니다. 김치 담그기, 젓갈 만들기, 곡물 저장. 부엌은 김치의 시큼한 냄새와 메추리알 고추의 매운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배추를 한 장 한 장 절이고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물들고 팔 근육이 떨립니다. 이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겨울을 나는 생명줄, 영양의 보고입니다. 조선시대 김치는 채소, 생선, 고기 찌꺼기를 발효시켜 비타민과 단백질을 공급했습니다. 왕실 음식서인 승정원 일기에도 김치가 자주 등장하죠. 양반 귀족들은 더 정교한 백김치와 동치미를 즐겼지만 평민들은 이 노동 집약적 음식으로 버텼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항아리에 김치를 채우는 순간 무거운 돌을 덮으며 만족감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50kg을 넘으니 허리가 끊어질 듯합니다. 실패하면, 김치가 쉬어서 버리면 겨울 내내 비타민 부족으로 괴혈병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기록, 연료실 기술에는 김치가 백성의 생명식구로 묘사됩니다. 당신의 테이크아웃 습관이 여기서 발각되면 마을 사람들은 게으른 자로 매도하고 공동노동에서 쫓겨날 겁니다. 심지어 양반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망치면 처벌이 따를 수 있죠. 이제 식탁입니다.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김치, 된장국, 멸치, 젓갈. 입안에 퍼지는 고소함, 시큼함이 피로를 녹여줍니다. 하지만 칼로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 4,000kcal 이상 소모하는데 섭취는 2,000에 그칩니다. 그래서 체격이 작고 평균 수명이 30대였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농민의 식사는 삼시세끼지만 양은 적었어요.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벼농사철에는 5발, 하루 5끼를 먹었지만 대부분 채소와 곡물이 주를 이뤘습니다. 고기는 제사 때나 먹는 사치였죠. 제국을 지탱한 이 소박한 식사가 당신의 치킨 델리버리 갈망을 비웃는 듯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은 고요합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초가집 지붕에서 바람소리가 속삭입니다. 당신은 요 위에 누워 내일 논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된 삶 속에도 낙원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유대, 자연과의 조화. 조선은 농자천하지대본, 농사가 세상의 근본이라 믿었고 그 덕에 인구가 1,0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인 당신은 첫날 논에서 쓰러질 테고 김치 담그다 손 베이며 포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체력이 아니라 인내와 공동체 정신이었으니까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논밭의 진흙 냄새, 김치의 발효향, 별빛 아래 고요한 마을.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며 깊은 잠으로 빠져 들어가십시오. 내일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지만 지금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평화로운 밤이 당신을 감싸 안아요. 이 스크립트는 약 4,200자입니다. 실제 낭독 시 30분 정도 소요되도록 천천히 읽으세요. 조용한 마을 광장에 서 있는 당신.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숨을 죽입니다. 저 멀리 할머니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네요. 저 집 막내가 어젯밤에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미끄러지듯 사라지기 전까지. 이곳은 조선시대 전형적인 향촌, 골목마다 혈연이 얽힌 시족 마을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논밭과 기와집이 어우러진 풍경이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시선이 도사립니다. 당신이 현대인이라면 한마디 잘못된 말 한 번에 추방당할 테죠. 왜냐하면 이 마을의 질서는 소문과 귀신으로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 안개가 자욱한 골목길을 걷는 당신. 어제 마을 잔치에서 술 한 잔에 취해 이 마을 장로님들 다 똑같은 소리만 하시네 라고 중얼거렸다고요. 그 순간 옆집 아주머니의 귀가 쫑긋 서고 그 소리는 바람처럼 퍼집니다. 오후가 되기 전 마을 어귀 우물가에 모인 여인들의 원형. 저기 외지인이 무슨 말을. 그 속삭임은 단순한 수다부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처형의 시작입니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소문은 무기였습니다. 양반과 중인 상민 사이의 계층이 엄격했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혈통 중심의 씨족 계파였죠. 조선은 유교 이념으로 종법을 강조했습니다. 한 집안의 치부는 온 마을의 치부, 한 사람의 실수는 혈족 전체의 망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마을에서 한 여인의 불륜 소문만으로도 10년 넘는 왕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틱톡 실수처럼 가벼운 농담이 여기서는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횃불이 일렁입니다. 무당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네요. 쿵, 쿵. 그 소리는 심장처럼 당신의 가슴을 때립니다. 귀신이 왔다는 속삭임이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실수가 이제 초자연적 처벌로 변무합니다. 무당이 부르는 굿소리 속에 외지인의 입이 가벼워 마을 기운이 흐트러졌다는 선언.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을 멀리합니다. 조선시대 무속신앙은 국가적으로 금기시됐지만 향촌에서는 필수였습니다. 예 기록된 바처럼 양반 지배층이 유교로 통치하려 해도 백성들은 국과 제사로 불안을 달랬습니다. 특히 시족 분쟁 시 무당은 중재자이자 집행자였죠. 한 기록에 따르면 18세기 경상도 마을에서 소문난 인물이 무당구투, 귀신 씨임으로 쫓겨난 사례가 있습니다. 과학 없는 시대, 귀신은 완벽한 공포 도구였습니다. 깊어지는 밤 공기 속 당신은 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득 창밖에서 그림자가 스칩니다. 마을 청년들의 발소리, 아니면 진짜 귀신? 다음날 아침 당신의 집 앞에 쌀 한 줌이 놓여 있습니다. 저주의 표시,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사과하고 머리 조아리거나 아니면 산속으로 도망치거나 이제 확대해보죠. 조선 향촌의 이런 사회적 학살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집권 왕조의 약점을 메우는 자율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 넘게 지방 통치를 향약과 두루미법으로 유지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공동체 압박이었습니다. 을 보면 마을 규약 1조가 입신심사, 말과 행동의 엄격한 감시였습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나 중세 유럽 마을과 유사한 소문 네트워크로 법 없이 질서를 유지한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금지된 사랑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죠. 달빛이 스며든 논두렁. 젊은 남녀가 몰래 만납니다. 그녀는 장로의 손녀, 그는 빈혈 가문의 아들. 손끝이 스치는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다음 날 그녀의 집 때문에 붉은 천이 걸립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계집이 야반도주를 꿈꾼다는. 무당이 불러 구슬합니다. 북소리 쿵쾅. 그녀의 몸이 흔들리며 귀신 들림 진단. 결국 그녀는 산속으로 추방됩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의 그 문제는 시족 수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 기록된 17세기 사건처럼 다른 골의 혼인조차 혈통 오염으로 소문나 처벌됐습니다. 여성에게는 더 가혹했죠. 현대 관점에서 보면 성차별이지만 당시에는 마을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토지 부족 속 혈연 네트워크가 경제 정치 기반이었으니까요. 당신이라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SNS 시대의 자유로운 말솜씨가 여기서는 독이 됩니다. 한 번의 좋아요 실수가 평생 추방으로 이어질 테니까. 이제 마을 종소리가 울립니다. 새벽녘 안개가 걷히며 논밭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칼날은 여전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시족 드라마의 정점은 파벌 싸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마을 회관, 장로들이 모인 자리, 횃불 불빛 아래
한 장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 집안이 세금을 빼돌렸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집안은 고립. 아이들은 장터에서 쫓겨나고 어른들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무당 굿이 열리고 조상 귀신의 노여움 선언. 결국 그 집안은 마을을 떠납니다. 이런 패턴은 조선 전국에 퍼졌습니다. 에 따르면 19세기 초 전라도에서 씨족 분쟁으로 30여 호가 집단 이주한 사례가 기록돼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앙정부의 지방 통치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왕조는 과거 제도로 엘리트를 뽑았지만 일상감시는 마을에 맡겼죠. 결과적으로 소문과 귀신은 비공식법이 됐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이는 명예문화 호놀컬처로 불리며 미국 남부나 이탈리아 시골과 유사합니다. 밤이 다시 깊어집니다. 당신의 집 창가에 무당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네요. 쿵, 쿵. 그 리듬이 당신의 호흡과 맞춰집니다. 마을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침묵으로 순응할지, 소리쳐 항변할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곳에서 침묵이 생존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시스템의 붕괴는 근대화와 맞물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세기 초 도시화로 향촌 소문 네트워크가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그 잔재는 오늘날 한국의 인맥 문화나 여론 재판에 남아있죠. 조선 마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현대의 자유가 정말 자유인가? 소문의 공포가 사라진 걸까? 안개 낀 아침 마을이 깨어납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만 조심하세요.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나를 테니까. 이제 눈을 감고 이 고요한 역사를 꿈속에 새기세요. 평화로운 잠이 들기를. 마을의 황혼은 살아남은 자들의 기침소리만큼이나 고요했다. 해가 산 너머로 새우러들며 지붕 위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그 순간 당신은 아직 모른다. 이 평화로운 저녁이 죽음의 문턱이라는 것을. 조선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 17세기 말. 가을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속삭이듯 지나가고 논밭에 김매기 소리가 멀어지던 바로 그때 첫 번째 증상이 시작된다. 코피가 흐르고 몸이 떨리며 피부에 붉은 반점이 피어난다. 장티푸스 혹은 천연두. 백신 한 방으로 막을 수 있는 그 병이 여기서는 가족 전체를 집어삼킨다. 상상해 보아라. 당신은 이제 이 마을의 객지, 지나던 나그네가 아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흙벽에 기대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다. 그녀의 이마는 불처럼 뜨겁고 입술은 갈라져 피를 흘린다. 아이들은 구석에서 웅크리고 그들의 작은 가슴이 헐떡인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속삭인다. 역병이 왔다. 신이 노하시니라. 50%가 죽는다. 조선 후기 기록에 따르면 한 마을에서 천연두가 돌면 절반 이상이 쓰러졌다. 당신의 현대 지식, 위생, 항생제 병원은 여기서 먼지처럼 무의미하다. 물은 가을에서 길어오고 약은 무당의 주문과 한약재뿐. 밤이 깊어지면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춤을 춘다. 죽음의 냄새가 집 안을 채우고 당신의 심장은 쿵쾅거린다. 잠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 희생자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카메라를 당겨보자. 그 속삭임 속에 숨겨진 미신의 세계. 무당이 마을 입구에 도착한다. 그녀의 북소리가 밤 공기를 가른다. 귀신이 풀려났다. 제사를 지어야 해. 주민들은 모여든다. 소고기 한 점, 쌀밥 한 공기. 그리고 닭의 피를 바치며 빌지만 병은 물러가지 않는다. 조선의 유교 질서가 이런 미신을 꺾으려 애썼다. 성리학의 엄격한 규범 아래 무속은 불법이었다. 관에서 무당을 잡아다 매질하고 영모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몰래 믿었다. 왜냐하면
공식 의학 한의원조차 이 역병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 기록된 바 전류겔 70년대 홍주 지역에서 한 번의 전염병으로 수천 명이 죽었다. 왕은 청정 정책을 내리며 마을을 봉쇄했지만 굶주림이 더 큰 재앙을 불렀다. 줌아웃 해보자. 이 황혼의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뼈대를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유교의 효와 예가 가족을 묶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너졌다. 가장이 죽으면 과부는 재가 불가능했고 아이들은 거지로 전락했다. 평균 수명은 30대 중반. 당신의 80년 인생 기대는 꿈같은 환상이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디피안세, 즉 반항의 불씨가 피어났다. 1811년 전라북도 덕천마을. 역병이 휩쓸자 농민들이 무장봉기했다. 척준이 사건의 여파처럼 그들은 관리를 쳐 죽이고 창고를 약탈했다. 리더는 평범한 농부였다. 하늘도 두려워 말라. 그의 외침은 에 새겨졌다. 이 반란은 작았지만 조선 말기 동학 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씨앗이었다. 백성들의 레실리언스, 회복력은 역병을 넘어섰다. 그들은 공동체를 재건하며 새로운 마을 규약을 세웠다. 상부상조, 서로 돕는 법. 다시 수민, 당신은 이제 그 반란의 현장에 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논밭, 횃불이 흔들리고 농민들의 발소리가 땅을 울린다. 당신의 손에는 쇠스랑이 쥐어져 있다. 광군이 다가온다. 창끝이 번쩍이며 비명이 터진다.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당신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현대의 당신은 PTSD를 호소하며 상담사를 찾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계속 싸운다. 승리 후 마을 광장에서 잔치를 벌인다. 막걸리 냄새, 구운 고기 향이 공기를 채우고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광운에 보복이 다가온다. 리더는 참수당하고 당신은 도망친다. 숲속에서 숨을 죽이며 다시 그 황혼을 맞는다. 이제 역사적 맥락으로 줌아웃. 왜 이 모든 것이 조선을 강국으로 만들었을까? 19세기까지 조선은 인구 1천만 명을 유지했다. 역병에도 불구하고. 그 비결은 혼인조기화와 다산 정책이었다. 왕조는 인구 증가를 장려해 세금을 늘렸고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낳았다. 하지만 50% 유아 사망률은 잔인했다. 당신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확률이 반이다. 정신과 치료, 불가능. 유교는 감정을 억눌렀다. 슬픔을 보이면 불효였다. 대신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기리며 버텼다. 이 레실리엔스가 임진왜란 후 조선을 재건시켰다. 그러나 현대인인 당신에게는 깨끗한 물 한 모금, 백신 한 방이 그리운 그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이 마을에서 당신은 하루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 황혼이 깊어진다. 마을 종로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별들이 떠오른다. 병든 이웃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려온다. 당신은 무당의 주문에 기대며 눈을 감는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역병이 쫓아온다. 조선의 이 어둠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 그리고 당신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는 이야기. 여기서 태어났다면 당신은 반항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쓰러졌을까? 바람이 속삭인다. 살아남아라. 이제 깊은 잠에 들어라. 이 역사의 무게를 안고 다시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겨울 황혼,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18세기 평안도 마을. 콜레라가 퍼지며 강이 시체로 막힌다. 당신은 구호대를 이끈다. 쌀 한 되를 나르며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손이 시리고 발이 얼어붙지만 멈추면 안 된다. 유교 관리가 다가와 꾸짖는다. 백성 돕는 건 왕의 일이다. 내 놈은 제멋대로다. 하지만 당신은 무시한다. 이 디피엔세가 마을을 살린다.
역사책에 따르면 이런 그레스루츠 운동이 수십 차례 역병을 막았다. 백성들의 네트워크가 관의 무능을 메웠다. 줌아웃. 이 모든 시련이 조선의 DNA를 새겼다. 고종시대까지 전염병은 10년마다 찾아왔다. 그러나 백성들은 방역법을 스스로 만들었다. 마을 입구에 초소를 세우고 역병 온 이를 격리했다. 현대 백신 이전의 위대함이다. 당신의 넷플릭스와 테라피는 이런 생존 본능을 녹여버렸다. 쇼킹 트위스트. 당신은 속하지 못할 이 마을에 어쩌면 이미 속해 있다. 당신의 조상 중 누군가는 이 황혼을 이겨냈다. 그 피가 당신에게 흐른다. 이제 그 힘을 느껴보아라.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아라. 밤이 깊어지듯 잠이 스며든다. 조선의 별빛 아래서